네,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올해 2021년 44회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가 됐는데 약술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1번 사례 문제는 사고 부담금이 개정이 돼서 예상 문제가 출제됐는데 약술로 출제되고 사고 부담금 계산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약관에.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은 불과 10점. 나머지는 전부 약술입니다. 근데 약술이 문제가 배점이 20점, 15점. 20점짜리 2개, 15점짜리 2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44회.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역사적으로 사례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책임론 위주로 출제가 됐고, 2014년부터인가요? 계산 문제가 그때부터 출제가 됐었는데, 사례 문제 비중이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데, 사실 출제자분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2년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3년 정도에 계속 삼진아웃제라서 3번 이상은 못합니다. 뭐 쉬든지 바뀌든지. 그런데 자동차 보험 그래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 틀 내에서 틀을 지켜가면서 출제가 됐었다가 코로나로 2020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약술 위주로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같은 출제자분이 또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약술이 위주로 출제가 되면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암기 위주로 학습을 했다 하면 문제들이 쉬웠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점수가 아주 낮았어요. 자동차 보험은 시험 치르고 나오신 수험생분들께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책임근제보험 망했다. 예, 공통적으로 그랬는데 책임근제보험은 점수들이 다 좋아요. 과락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자동차 보험은 점수가 낮습니다. 과락도 많이 난 것 같고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는데 시험이 쉽게 출제됐는데 배점이 낮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 약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약술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점이 20점이라면 사례 문제 지급보험 계산 문제는 10점이에요. 사례 문제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술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저는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보험 약술 120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 풀이 노트로 지급보험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 사례 문제 약술 120제에서 100% 다 출제됐어요. 원래도 보면 100% 다 거기서 출제됐는데 그러면 그 약술집 하나면 끝나는 시험이었는데 그렇다고 약술집까지 공부해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문제풀이 시간 때 활용하는 책자인데요. 약술을 다 풀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약술집에 있는 그 약술 내용을 목차를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했어요. 수험생들한테. 목차를 정리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 빠질 겁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20점짜리 배점에 맞게 의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취지라든지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 사례 문제 약술 120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충실하게 학습을 하시라는 뜻이죠. 단순히 암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또 뭐 다 아는 문제가 출제돼서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범이나 의학이론 같은 경우 정말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안 됩니다. 네. 이따 문제들을 보겠는데요. 문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차 시험은 상대평가라는 것 잊지 마세요. 점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위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320명 뽑습니까? 320명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점수가 뭐 몇 점이고 몇 점이고 아깝게 떨어졌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깝게가 어디 있어요? 등수 안에 못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수로 접근하면 안 돼요. 2차는. 점수가 아니라 등수죠. 등수죠. 그렇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책임근제보험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의학의료는 높게 나오고 자동차 보험은 낮게 나와. 나 자동차 보험의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2022년 시험 치르실 때 내가 그 순위권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점수가 몇 점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뭐 내가 아깝게 떨어졌으면 아마도 커트라인 정도에 떨어지셨으면 뭐 320등이 아니라 한 350등이었다. 그러면 350등이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순위가 올라갑니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또 새로운 경쟁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내가 350등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재도전하신 분들은? 실력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이 실력이요. 똑같이 공부하면 그 실력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새로 준비하신 분들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도 확률적으로 그런 포지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허수가 있는 대신에 해마다 실력 있는 사람은 매년 시험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그 상위권이 아니라면 재도전하시는 분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위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2차 시험은 특히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암기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 이해가 되면 그 목차 위주로 정리하면 쓸 내용이 많을 거예요. 쓸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자동차 보험 그러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보면 비중이 사례 문제가 잠깐만요. 네. 자, 비중이 사례 문제가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과 올해는 15점, 20점인데 사실 이 20점도 실제로 지급보험금 계산은 10점밖에 안 됩니다. 사고 부담금 10점, 사고 부담금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사고 부담금이 개정이 됐으니까 반드시 예상 문제였습니다. 10점짜리로 나오고 그리고 그 사안의 사고 부담금 계산하시오. 그리고 지급보험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고 부담금은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20점이고 보시면 이 약술 비중이 매우 높은데 약술이 배점이 20점씩 돼요. 자, 예전에는 사례 비중이 높았는데 약술이 일단 그 범위를 보면 사례 문제는 책임론과 보험금 산정이 혼합이 된 문제로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거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이 책임론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논술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내용이 사례 문제 책임론에 녹아들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 단순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책임 법리에 대한 약술은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손해론 약술은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급 기준 내용을 쓰시오라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런 약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약관 보상 책임론 약술, 약관의 보상 약관 내용을 약술하는 거죠. 그래서 약관의 책임론이 사례 문제로도 출제되기도 하고 이렇게 약술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비중이 뭐 20% 이상 차지하네요. 그리고 약관 지급 기준 약술. 지급 기준이 있고 손해론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이 손해론이란 결국은 책임 보험에 있는 신체 손해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손해론이 약관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요번에도 위자료에 대해 쓰시고 위자료 약관의 위자료 지급 기준 쓰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위자료 자체는 손해론이죠. 그리고 약관의 위자료 지급 기준 쓰시오. 그렇게 책임론과 손해론, 책임보험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관 기준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관의 일반상 기타 약술. 그래서 약관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은 보험 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사항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볼 때 지금 현재 최근에는 약술 비중이 매우 높았고 사례 비중에서 책임론은 별게 없고 그냥 지급보험 계산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올해까지 갈지 일단 3번은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올해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작년, 재작년 책임근제보험 쉽게 나왔다가 올해 아주 난이도 급상승했듯이 2년 동안 이렇게 약술로 나오다가 다시 올해 또 어렵게 나올지 그건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렵죠? 강사가 왜 저래? 그러면 근데 강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약술 위주냐 사례 문제 위주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뭐가 나오더라도 나는 순위권 안에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렵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 딱 결정을 해줘야 되나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수험생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할 사람들이 합격해요.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합격할 사람들은 합격하고요. 부족한 분들은 떨어져요. 시험의 출제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사례 문제가 3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지문 내용의 이슈를 보면 산재 사고입니다. 산재 사고로 내용을 보면 이 직원이 업무상 자동차를 사용을 했는데 음주 무면으로 운전했어요. 신호 위반도 하고. 그런데 보행인 C를 충격했는데 범죄 행위로 판명이 됐다. 범죄 행위. 업무상 재해인데 범죄 행위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는 범죄는 업무상 재해에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문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별로 큰 이슈도 아닌데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공무원 연금 공제, 공무원 연금에서 보상을 받았다. 유족 보상을 받았다. 우리가 앞서 책임보험에 재해보상을 했는데 재해보상에서 우리는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을 보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됩니다. 역시 재해보상이 거기 유족 보상을 받았다. 자,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간에서 중복해서 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손익상계가 되는데 결국 유족보상 선지급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손익상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 책임근제보험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리고 형사합의금. 자,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 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조로 보고 그 형사합의금을 민사합의조로 합의서에 작성을 하고 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실무상 작성을 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 결국은 뭐예요?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결국 문제는요.
결국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연계해서 학습을 해야 이 사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사고 부담금에 대해 쓰시오입니다. 이거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이 개정이 돼서 당연히 예상 문제였어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약술로. 그 다음에 사고 부담금, 이 사례에서 사고 부담금을 산출하고, 그럼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자, 그리고 그 음주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정한 자, 승낙한 자, 그렇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안 자도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일종의 면허 정지 상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승인 방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 피보험자가. 자,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그 큰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납부 의무자가 둘 다 납부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지급보험 계산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였고요. 결국은 지급보험 계산에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순수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또 대인 배상에서는 이와 같이 유족 보상이라든지 형사비금, 손익상계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급보험 계산은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30점 배점이었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가 대인 배상 피보험자 개별 적용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런 약술은 이와 같이 제 약술집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 기본서에도 있는 거고 약술 120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대해 쓰시오인데 20점이란 말이에요. 자, 20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부터 목차를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20점 배점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신 분하고 그렇지 못하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 나 알아. 그래서 아는 것만 그냥 대충 쓰고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배점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 있어 없어? 이게 취지가 있어 없어? 또 개별 적용하는 취지가 뭐야? 왜 개별 적용을 하지? 그리고 약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개별 적용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는 내용은 뭐고? 그렇죠? 개별 적용이 그리고 이 배상 책임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특약이라든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보상을 해주는 취지는 김영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다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싹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를 채점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안 줍니다. 저도 채점을 해보면 약수를 하면 서너 줄 이렇게 쓰고 말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20점 배점이면 배점이 있어요. 의 몇 점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점수를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목차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차로 정리하는 이유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암기가 아닙니다. 목차만 정리를 딱 해놓으면 그 안에 내가 그동안 이해주로 학습한 내용들이 다 녹아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위자료에 쓰시고, 위자료에 쓰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을 쓰시오. 그러면 우리 배상 책임에서 손해론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서 또 충실하게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답안을 작성해 보니 내용이 많아요. 20점 배점 되겠어요. 근데 이걸 다 못 쓴단 말이죠. 못 쓴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험 답안을 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정부 보장 사업하고 유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약술집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정부 보장 사업은 당연히 이해들 하시는데 유가족 지원 사업도 추가로 넣었으면 더 좋은 답이 됐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는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15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신 분은 책임보험 시간에 썼던 내용 그대로
뭐 몇 시간 전에 썼으니까 아주 잘 썼을 거예요. 그렇죠? 보험자 대의는 저도 좀 인연이 깊은데 제가 2003년도에 삼정 대의인을 합격을 할 때 그 손해사정 이론 시험 문제가 40점짜리가 보험자 대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의를 6장을 썼는데 그 해 점수가 손해사정 이론이 2차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70점이 넘었습니다.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배점이 높으면 충실하게 빠짐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목차 위주로 제대로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약술 이렇게 작년회에서 이렇게 약술 위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사례 위주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약술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사실 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 좀 김 빠지는 내용이지만 사실 또 뭐 이렇게 약술로 출제된다고 해서 결국은 점수 차이는 실력 있는 자 순으로 이렇게 차등화되는 걸 보면 그 나름대로 또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뭐 시험이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제자가 뭘 내든 그게 출제자의 자유이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뭐 어디 비중을 어디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로 큰 틀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을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면 뭐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 다 하나예요. 똑같은 문제 출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시험에서, 그렇죠? 그리고 위자료 이거 책임보험에서 출제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항상 개정되는 부분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요, 내년 정도, 2023년인가요? 네, 그렇죠. 22년 시즌 말고 23년에 대폭 개정이 됩니다.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약관으로 2022년 시험을 학습을 하시는데 만약 한 해 넘어가면 자동차 보험이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올해는 꼭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과 동일한 문제 출제된 거고, 자, 이제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컨텐츠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책임 법리, 자동차 책임 법리는 단순합니다. 책임보험처럼 복잡하지가 않고 그 법이 많지가 않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배법입니다. 자배법. 자배법 제3조입니다. 그것도. 자배법 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 750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작물 책임, 자동차도 공작물이지만 공작물의 하자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거의 흔하지도 않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없어요. 결국은 자배법 3조와 민법 750조, 756조 사용자 책임도 알아야 되는데 사용자 책임의 변형이 자배법 3조고요. 대인배상에서는 법적 경합관계라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7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이해해야 돼요. 사용자 책임을. 민법 756조를. 자, 그래서 책임 법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자배법 3조와 민법 750조. 근데 민법에서 우리 민법에 책임의 소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법 파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이 있어요. 뭐 합의라든지 또 혼동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뒤에서 학습하시고 결국은 우리는 자배법을 먼저 학습하시고 민법의 아주 일부를 학습하시는 거니까 자배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자배법 3조 볼 거고 그 다음에 신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신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있고 상해보험 있습니다. 신체 손해배상은 대인배상 1, 2가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상해보험은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상해인데 우리는 네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순서대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대인배상 1, 2.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 1은 자배법 및 민법 등 모든 법률상 책임이에요.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무보험 자동차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여기서 무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보상받는 부분의 일부라도 무보험이 있으면 무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을 가입해서 유한보험인데 내 손해가 2억인데 예를 들어서 1억만 담보된다. 나머지 1억 무보험이죠. 다 무보험이에요. 다 내 손해배상이 전부가 되지 않은 무보험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대인배상 기준으로 대신에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빼고 근데 대인배상 2가 무한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피해자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신체 사고인데 자기 신체 사고는 과실상계가 안 돼요. 상해보험이니까.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인배상 1, 2 무상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신체로 갔을 때 피해자 본인 자기 과실일 때 자기 과실분이 보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 보험의 신체 파트에서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순서대로 지급보험 계산된다는 건 어떻게? 사망, 무상, 후유장에 각각. 이거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됐는데 대인배상 1보험금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인배상 1보험금 산정 문제가 나와요. 대인배상 1보험금이 뭡니까? 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이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돼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각각 한도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의무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실제 임의보험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일부 특례 조항이 아니면 형사처벌이 받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대인배상 1, 2 구분하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절충을 해요.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 당사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합의절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관은 누가 만들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었죠.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 약관 그대로 주지 않고 보험회사의 보상 직원이 보상 처리했을 때 잘못됐나요?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계신 분한테 1억을 빌렸는데 제가 돈이 부족해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5천만 원에 합의서를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문제가 있나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받고 내가 나중에 돈이 생겼어. 그 다음에 저한테 5천만 원 청구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합의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렇죠? 합의서 작성했잖아요. 끝이에요, 끝. 그렇죠?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은 그럼 뭐예요? 보험회사 만들어 놓고. 자, 자동차 사고는 다발하니까 일종의 원칙이에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이 있는데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합의 절충하러 다니는 거예요. 합의 절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 보험금 그대로 안 줘요. 안 주는데 자 우리 시험 과목이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실무라고 해서 실무니까 실무가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그게 답이다라고들 예? 이 학원가에서는 그게 다수설인처럼 그러는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급 기준대로 답안을 작성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뭐 충당금식으로 보험에서 보상을 해서 그게 정답이라면 교재도 그렇게 써서 그렇게 가르쳐야지. 왜 교재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는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계속 대인배상 1 보험금 그 과실 상계 후 치료비가 그 부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부상 한도까지는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전액 보상해라. 이게 자배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 자배법 그대로 약관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되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미 2010년도 나왔고 심지어 우리 제가 그 수험생이 행정지리까지 해서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그런 문제를 출제자 계속 출제를 할까요? 출제자가 거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급보험 계산할 때 항상 대인배상 1 보험금 산정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만약에 지급보험 산정하라 때 또 대인배상 1 보험금 산정으로 나올 거예요. 대인배상 1 보험금 산정하라면 왜 나와요?
그게 의무보험이고 특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 각각 산정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의무보험에. 그거는 일반 민법의 원칙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특별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법대로.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피해자가 그걸 압니까? 자동차 사고 다발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죠. 그러면 결국 보험회사에서 일종의 합의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실무라고 해서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 그 문제에 계속 출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점수가 낮았던 이유도 시험 문제는 쉬웠는데 낮았던 이유도 그게 또 한 몫을 했던 것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 약술의 배점대로 논리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뭐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이게 배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자동차 우리 시험 범위가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렸고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면책 손해들 있죠? 면책 손해들 중요하겠죠. 그렇죠? 면책 손해는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또 이런 운전자 범위젠 한정 특약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그렇죠? 타차 특약이 대인배상 2 자손에서 보상이 됩니다. 타차 특약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 보험 일반상 이게 보험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죠. 결국 약관에 일반상이 상당히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들 최근에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또 간혹 출제를 합니다. 약관 제대로 알고 있어? 자동차 보험 약관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험자 대위도 그런 거죠. 책임보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책임보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지급기준.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손해론으로,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지급기준으로만. 지급기준으로. 지급기준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보험을 산정하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독특하니까. 특별한 특칙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시험은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나중에 실무를 보상지원에 대해서 합의 절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례 문제 풀이, 보상 책임의 보험 산정입니다. 사례 문제 풀이는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제대로 안 나왔지만, 사례 문제는 과거의 사례 문제 풀이 기출 문제들을 보면, 올해는 제가 책에, 제 책은 자동차 보험, 기본서에 그동안 기출 사례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이해 놨습니다. 93년도부터. 그리고 몇 가지 단답 형식으로 나온 사례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번엔 다 빠짐없이 다 넣었어요. 제 책에는 자동차 보험 역사상 사례 문제 풀이는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조금 두꺼운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면 사례 문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저는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나오고 보험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간단한 사례 분석 테이블 하나 하면 끝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도 자동차 보험을 공부할 때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마름모식으로 위에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여럿이니까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배상책임의 주체 그리고 배상책임의 객체 피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사례 문제 풀이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사례 분석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데 그 테이블 자체가 논리다 보니까 일단 1단계로 보험상 책임,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관계에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 다음에 그 논리대로 그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죠. 사례 분석 테이블로. 자, 그런 내용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사례 분석 테이블 하나면 된다. 그래서 제 기출 문제 풀이를 보면 사례 분석 테이블을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답안을 수록을 해놓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컨텐츠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자, 자동차 보험, 우린 대인 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이 자동차, 우리 시험에
자동차 보험 이 시험의 대인 배상 자기 신체 사고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책임 보험이라고 했죠. 보험자, 피보험자. 자, 일반 모든 보험은 이 둘 간의 관계로 끝나요. 둘 간의 관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잠재적 가해자 내지 행위자. 그렇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전하는 자. 그렇죠? 운행자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그 불특정 타인, 그 피해자가 이 보험 관계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 내지 행위자, 가해자 행위자는 운전자와 운행자가 되겠죠. 그렇죠? 직접 가해자, 운전자는 가해자고 운행자는 가해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행위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 발생했다 했을 때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 법조항을 대라 그랬죠. 자, 나 운전자 너 고의 또는 과실로 나한테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너는 민법 750조에 따라 너는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운행자는 특별법이 있어. 자배법에서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너는 운행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자배법 3조에 있어요.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교통사고에서 불특정 타인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채권자고 여기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보험자의 이러한 채무, 손해배상 책임, 채무를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이게 보험 계약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상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자는요. 상법 그리고 자배법에 직접 청구권이 있어요. 이 직접 청구권이 바로 책임보험에만 적용되는 상법 내용이에요. 상법의 특별법으로 자배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원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배법에. 그러면 직접 청구했을 때 자, 피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상 직원하고 합의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직원이 병원에 와서 그렇죠? 관리하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피해자가. 왜? 전가했으니까 보험료 냈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쏙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보험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렇죠? 뭐 도의적으로 한번 안 찾아가는 게 좋아요. 찾아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접 청구권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학습을 하실 때 이 3단, 삼면관계, 법률관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가 여기예요, 여기.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자동차 보험은 단순하다고 했어요. 자배법과 민법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 자배법 3조입니다. 자배법 3조는 타인이 죽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거나 다쳤다는 것은 대인만 적용되는 거예요. 대인만, 사람에 대해서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배법 3조. 그리고 이 자배법 3조가 특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민법에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자 책임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용자 책임을 알아야 이 자배법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배법, 예전에 자배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적용됐을 거예요. 응? 직접 운전자가 아닌데. 그러면 실제 대물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배법 3조는 대인에만 적용되잖아요. 대물은 역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민법 750조와 이건 운전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 이 두 가지만 학습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단순하죠. 책임보험에 비하면 훨씬 단순합니다. 이게 앞서 제가 책임보험 시간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학습하고 이 특수 불법행위 책임들을 학습하면서 사용자 책임 아직 못했잖아요. 공작물 책임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공작물 책임은 있는데 굳이 학습 안 하셔도 돼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를 문제로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내기는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 정도로 책임 법리를 배상 책임, 법상 배상 책임을 학습을 우선 하시고 그래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있어야 그 다음 보상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먼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2단계로 자 지금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 법률상 책임이 있어. 그럼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전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로 또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이 계약이 유효해? 유효한 계약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무효 사유가 있다든지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험료를 안 냈다든지 뭐 이러면 보험에서 보상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자동차 보험은 일반 책임보험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증권에 없는 피보험자가 많아요. 사고 당시에 피보험자가 누가 될지 몰라.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누구나 운전 차량을 가입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 차량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피보험자고 내일은 이분이 피보험자야. 그런데 그 피보험자가 이 사고 당시에 이 법률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야죠. 피보험자 해당돼야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시험 문제가. 이 피보험자는 법률상 책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단 운전자라든지. 근데 어떤 사람 무단 운전인데 그 기명 피보험자는 이러나 저러나 빼도 박도 못하게 책임을 져야 되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놈만 피보험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 개별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약술 사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사례 문제 풀이를 할 때, 자, 이게 왜 사례 문제 풀이할 때 이게 중요하냐면 사례 분석 테이블에 자,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는 이게 뭐 피보험자가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형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니까 보상합니다라고 답안을 쓰면 그 사례 문제의 정답이 아니에요. 사례 문제 답은 어떻게 써야 하냐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으로 A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B는 피보험자이고 누구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다 이 부분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사례 문제를 논술식으로 작성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러나 저러나 보상이 되네. 실무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이런 것도 안 따져요. 피해자는 보상이 되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술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 나왔죠. 사례에서는 무조건 피보험자 개별 적용해서 각 배상 책임의 주체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책임 관계 보험에서 담보되는 여부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인데 또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 특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역시 면책 사유가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에요.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해서 피해자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 문제를. 피해자는 그런 거 고민도 안 해요. 어디 입장에서?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자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사고가 일단 보험 사고가 자동차 보험 사고는 내 피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여야 내 보험에서 담보되겠죠.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대인배상 1, 2는 피보험 자동차 대인배상 1, 2 자수는 피보험 자동차 사고. 내 자동차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든지 아니면 내가 상해를 입어야 대인배상 1, 2 자손에서 담보되죠. 다른 자동차 운전하다가 내가 보상이 되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다른 자동차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내 차로 간주해서 자손으로 담보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건 피보험 자동차입니다. 내 차로 간주하니까 다른 자동차가.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는 애초에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무보험 자동차여야 돼요. 내가 무보험 자동차에서 상해를 입어야지. 내 차에 상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보험 사고입니다. 담보별로 보험 사고. 이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가려줘야 돼요. 사례 문제 풀이할 때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자, 그러면 책임이 있네. 자, 그러면 그 보험금을 산정을 할 때 1단계, 2단계를 다 봐야 되는 담보가 대인배상 1, 2라는 거죠. 일단 범선 책임을 검토하고 범선 책임이 있을 때 그다음에 보험자 보상 책임을 검토하고 그런데 자기 손에 있죠. 자기 상해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무보험 자동차와 자손은요. 이 둘 간의 관계만 보면 돼요. 그래서 과실상계는 없고 결국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본인 과실분이 보상이 되고요. 무보험 자동차는 다른 무보험 자동차가 나와야 되고 다른 무보험 자동차에 상해를 입었을 때 내 보험으로 담보가 되는 거예요. 내 보험으로. 특별한 건데 이 부분 학습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내 보험으로 담보되고 내 보험료는 할증이 안 돼요. 그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그 배상 의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그 자동차 보험의 구조를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분석 테이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이할 때 필요한 건데 사례 분석 테이블은 이런 식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이 사례 분석 테이블은 먼저 1단계로 범상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 그랬죠. 대인배상 1, 2는요. 그렇죠? 그러면 1단계로 자, 지문에 나와 있는 그 피해자들을 자, 행위자와 피해자로 먼저 구분을 해요. 행위자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는 세로로. 그리고 행위자는 그 지문에서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전자도 있고 그렇죠? 거기 출연한 사람들 다 여기 나열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가 뭐 김용 피보험자, 친족 피보, 소유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뭐 무단 운전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쌍방사고로 상대 보험사에 또 이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래부를 세우고 가로 세로로 그 다음에 자, 이 가로 세로 요 안에서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법률상 책임관계를 먼저 가립니다. 1단계로. 그리고 이 위에 행위자들이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를 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죠? 그러면 따져보면 김용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이렇게 A, B, C, D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험자는 갑보험사, 을보험사. 여기서 갑보험사, 을보험사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여기는 뭐 1인 한정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다고 나오고 여기는 뭐 대인배상 원만 가입되어 있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인배상 원만 가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뭐 종합보험을 가입할 테지만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로 먼저 대인배상 원을 가릴 때는 자 이 이자와 이자 자 여기 행위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간에 먼저 1단계로 법률상 책임관계를 가립니다. 본인이 본인 경우는 1단계는 해당이 없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가리고 여기서 없으면요 2단계로 못 넘어가죠. 그렇죠? 여기서도 1단계에서 통과가 못 됐어요. 보험사 보상 책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1단계에서 책임이 있어. 자배법상 김용 피보험자가 운행자로 책임이 있네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인배상 1에서 책임이 있는지 대인배상 2에서 책임이 있는지 특약 위반 예외 사유로 뭐 대인배상 2도 담보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B에서 본인인 경우는 여기서 뭘 따질까요? 본인이 행위자인데 본인이 피해자예요. 이건 뭘 따져요? 자기 상해. 무상과 자손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1단계는 필요 없죠. 바로 2단계로 무상, 자손 해당되는지 봅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무상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야 되고 자손은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돼야 되죠. 그렇죠. 따져보는 거예요. 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게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할 필요 없어요.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여기서도 책임이 2단계에서 책임이 없네요. 여기서 B, C에 대해서는 자 다른 사람이죠. 이런 경우 법률관계 따져야 되겠죠.
1단계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여기는 1단계 통과했어요. 2단계에서 특약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운전인 경우는 예외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로 보상하는데 이자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상해요. 근데 실제 결과는 피해자는 보상받는 게 똑같은데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도난의 경우, 무단운전을 도난이라고 합니다. 무단운전의 경우도 보상하는 취지는 자, 이놈은 도난을 한 자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무단운전의 김영피보험자는 귀책 사유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개별 적용이에요. 그래서 얘의 피보험 이익은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인배상 투자 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그냥 담보된다가 아니라 1인 한정 특약 위반. 자, 1인 한정 특약인데 이 김영피보험자 외에 운전을 하면 원래 특약 위반은 원래 면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영피보험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도난을 당한 경우에요. 이게 바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개별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거든요. 앞서 우리 올해 기출문제 보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 있지 않습니까? 개별 적용에 이런 내용을 써줘야 돼요. 개별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영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약 위반 예외로 담보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 이 테이블 자체가 논리다 보니까 이대로 피보험자별로 피해자별로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대로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 자체가 논리입니다. 이 안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사례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이렇게 아무리 피해자가 많고 보험자가 많아도 이 안에서 다 해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 오래전 문제가 아니에요. 무단운전으로 쉬운 사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례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 풀어볼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례 분석 테이블이 어떻게 유용한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재에 사례 분석 테이블을 컬러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보기 좋게. 그래서 교재를 구입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